그리고 뭐 초기에 잡아주지 못해서는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이게 꼭 틱이 아니어도 저도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좀 좋은 부모를 만났어야 되는 그렇죠. 지원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왜냐면 같이 고통을 겪으시는 거니까 최대한 뭐 어머님도 하실 수 있는 뭐 이렇게 상담 치료라든지 어머니도 최대한 편안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초기에 잡아주지 못해서 자책도 된다고 하셨는데 초기에 잘 못 알아차리신 게 훨씬 아이한테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 저희 아이에게 틱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깨를 가볍게 들썩이는 정도라서 틱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다가 눈을 치켜뜨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하다 말다 해서 틱인 줄 몰랐어요. 하면서 목을 가다듬는 습관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틱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음성 틱이 생기고서야 알아채고 병원에 가서 이야기하다가 그동안 엄청나게 틱을 해왔다는 걸 알았어요. 선생님은 얘기 들어보시고는 바로 뚜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에 다녀오고 나니 그제야 아이의 틱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왜 이걸 눈치를 못 챘는지 제가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요. 문제는 이게 눈에 잘 보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아이가 발달장애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틱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지켜보니까 틱이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틱이 발견되면 미치겠어요. 틱이 소강되는가 싶어도 늘 마음이 불안해요. 다음엔 또 어떤 틱이 올까 싶어서요. 제가 초기에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자책도 되고요. 눈에 보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틱이라는 놈이 정말 너무 무섭네요. 그러면은 뚜렛 증후군이 그런 어떤 틱 증상이 다양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틱이 이제 크게 나누면 동작, 근육으로 오는 틱이 있고 음성으로 오는 틱이 있는데 이제 신체가 자기랑 의도치 않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런 동작 틱이 있고 음성 틱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1년 이상 나타나면 뚜렛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틱도 나타나고 음성틱도 동시에 나타나면서 그거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눈을 깜빡이다가 뭐 어깨를 들썩이다가 뭐 어디 팔을 흔들기도 여러 하고. 개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걸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틱도 처음에는 코를 킁킁거리다가 뭐 목을 거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제 발달장애 가진 친구들 중에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뚜렛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게 뚜렛은 딱 그거거든요. 하나만 있으면 뚜렛이라고 안 하는데 그죠. 이제 음성하고 근육이 같이 나오니까 이제 뚜렛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발병 자체가 한 제일 많은 건 7세에서 11세 사이래요. 뭐 2살 때부터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제일 많은 건 한 7살부터 11살 이때가 제일 많고 그 중에 몇십 %는 그냥 어느새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계속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틱 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왜 아이가 발달장애인 걸 알았을 때보다 틱을 보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발달 장애를 동반하지 않고도 그냥 그러니까 비장애였는데 이런 틱이나 뚜렛을 호소하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우리 애들의 삶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분들도 동달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유지를 거의 못할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거는 대부분 어찌됐든 그 좀 신경학적인 거라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초기에 잡아준다고 해서 잘 잡아질 것 같은 이렇게 진단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책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경학적 문제니까. 또 그냥 이 사연을 봐서 제가 그냥 저는 뭐 의학적인 정보나 이런 전문 지식이 부족한 그냥 일반 부모다 보니까 그냥 어머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불안해하고 아이 행동에 되게 과민하게 하면 시작은 신경학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좀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반응이 좀 이렇게 예민하면 과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을 좀 어머니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런 게 좀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도 같이 왜냐면 같이 고통 겪으시는 거니까 주치의 선생님께 상담을 좀 받아서 최대한 뭐 어머님도 하실 수 있는 뭐 이렇게 상담 치료라든지 그런 걸 좀 받으면서 아이의 그런 틱에 대해서 반응할 때 어머니도 최대한 편안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시면 사실은 뚜렛은 당연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맞긴 한데 보통은 대부분 솔직히 자기 아이의 행동이 다른 아이의 행동보다 굉장히 커 보이는 게 그냥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소희 씨 말처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더 심해져요. 그거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인 것처럼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예민한데 예민하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아이가 좀 자라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쓸 일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소거되기도 하고 물론 다른 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그럼 정말 수만 가지 얘가 틱을 계속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어머니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기에 잡아주지 못해서는 사실 우리 어머님들은 이게 꼭 틱이 아니어도 저도 맨날 그 생각하거든요. 아유, 좋은 부모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연아.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 자책은 안 해도 되고 이건 어떤 부모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를 바라보고 가족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너무 힘이 들 것 같기는 해요. 얼마나 힘들까. 음성 틱에 여러 가지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어쨌든 너무 급하게 이걸 당장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는 생각을 좀 안 하면 어떨까.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지금 어머니는 초기에 잡아주지 못해서 자책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초기에 잘 못 알아차리신 게 훨씬 아이한테 도움이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잖아 결론은. 근데 그동안 신경 많이 안 써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오히려 그러니까 물론 결론은 이 아이가 더 악화돼가지고 병원을 찾아가게 되긴 했지만 엄마가 초기부터 신경 썼다고 해서 이게 악화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이 잘 몰랐던 게 이 아이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었던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음성 틱이 나오고서야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동작 틱은 솔직히 별로 크게 피해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얘가 어떤 근육을 빨리빨리 움직이고 어깨를 빨리빨리 해도 사실 나한테 크게 피해를 주는 게 없잖아. 상동행동이라 좀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음성 틱이 나오니까 소리를 자꾸 내니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더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 어떤 병이나 장애는 그 분류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발달장애, 그러니까 자폐이기 때문에 하고 이런 거는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요 증상 하나만 보면 이건 틱이라는 새로운 그게 맞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DHD, 우리 아이가 ADHD가 갖고 있는 증상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 왜냐면 산만하지, 집중 잘 못하지, 때로 과잉 행동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ADHD야? 아니라고. 우리 애는 자폐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다 중복되는 거고 자폐적인 건 없는데 그런 행동이 있을 때를 ADHD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렇게 어떤 행동, 자폐적인 상동 행동이 그것만 보면 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의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해서 감각을 추구하느라고 그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의도치 않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요 부분만 보면 틱이지만 그러면 이건 틱이어서 그런 거야. 자폐여서 그런 거야. 이거를 굳이 그렇게 비교할 필요 없고 딱 띄었을 때는 거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동 행동이 아니면서 이런 기준들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내가 너무 빨리 발견하지 않아서 이런 자책감은 오히려 안 가지시는 게 더 낫고 틱을 사실 치료한다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약물 치료죠. 왜냐하면 이게 원인 자체가 뇌의 신경 전달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심리적인 것 때문에 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음. 심리적인 것 때문에 틱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물 치료를 안 하기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장기간이 되고 이것이 어떤 신경 전달의 물질의 문제다라고 하면 약을 써야죠. 그러니까 약을 어느 정도 쓰고 그러면서 일상에서 약을 쓴다고 해서 그걸 하나도 안 하게 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인데 어머님이 볼 때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어떡하니 해서 그 행동이 고쳐지지 절대 않죠. 맞아. 그러니까 뭐 틱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공격 행동이든 맞아. 뭐든 우리 아이들 어려운 행동이 있을 때 네. 너 그거 하지 말랬잖아 왜 해? 라고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네.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모른 체하고 다른 활동을 해야 돼요. 시선을 돌리는 전환하는 시키는 진단시켜서 다른 활동.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힘들 때마다 얘가 좋아하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뭔가 얘가 하루에 한 페이지 요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든지 어떤 활동의 리스트를 만드세요. 색칠하기, 뭐 쌓아보기, 뭐 이거 뭐 스티커 붙이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리스트를 띡 해놓고 뭔가 힘들고 뭐 볼 때마다 우리 스티커 붙일까? 우리 뭐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되게 아프면 시간도 되게 안 가는데 누구랑 막 얘기하거나 무슨 이벤트가 하나 있으면 그날 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거가 아닌 다른 거에 신경 써서 그 시간을 훅 보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